영어 유치원 요즘 많이 가는데 이거 좋냐 안 좋냐 이슈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인스타에서는 영어 보내지 마가 인스타에서 잘 나오는 방식이면 스레드에서는 오히려 뭐 어때 돈 있으면 보내는 거지 뭐 히읗히읗. 인스타에서는 이제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레드에서는 아니야 스친아 요즘 학벌이 가장 중요해. 결국 남는 건 학벌이더라. 스친들아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 거들 하잖아. 나는 근데 결국 사실 이혼은 흠이라고 생각하거든. 배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 담소의 주제는 소셜미디어, 그리고 그 중에서 스레드가 벌써 나온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됐는데요. 벌써 2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왜 이 모양으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23년도 7월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스레드가 최단기 1억 명 유저수 달성 해가지고 막 화제가 됐었는데 그 후에 역시 잘 안 되지. 어떻게 트위터도 있고 인스타 있는데 어떻게 또 써 뭘 새로운 거를 했는데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은 3억 5천 명이 넘었다고 하고 이제 스레드에서 이렇더라 라고 얘기해주면은 스레드에서 사람들이 이러던데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스레드 자체 언급량도 굉장히 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매체로서 신빙성이 되게 있나 없냐를 떠나서 그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스레드가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셜미디어 분석을 하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30년 평생 하고 있는데 교육 나가거나 할 때 채널 꼭 어떤 걸 볼 건지 세팅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같은 언급량이라도 트위터 언급량 1이랑 블로그 언급량 1이랑 커뮤니티랑 이 무게가 다르고 용도, 의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매체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하고 저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레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스타,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이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성님하고 현아 씨가 트위터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쓰시고 자료 찾으실 때도 많이 참고하시잖아요. 그래서 트위터만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140자 안에 모든 말을 구겨 넣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일단 말이 축약이 되게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탈해라는 문화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랑 인스타 블로그는 친구인데 트위터는 친구랑 특친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좀 더 내밀한 것이고 그리고 친구는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용 트위터를 만들고 저는 그냥 덕질용 트위터를 만들어서 서로 아예 겹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보는 것도 다르고 그만큼 더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취향도 더 딥하게 갈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그 트위터에 실트라는 기능도 저희가 실시간 검색어가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뭐가 트렌디한 이슈지 맞아요. 키워드지 볼 때 이제 트위터가 또 그런 기능을 한다고 누가 말해주더라고요. 원래 카톡 안 되면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자기만의 관심사에 따라서도 다 실트가 조금씩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덕질을 하니까 그럼 덕질 관련한 것과 구체적인 사회적인 것도 바로 알 수 있어서 좀 가장 빠르게 아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다른 SNS에 비해서 필터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특히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골라야 되고 블로그는 이제 정돈된 말을 해야 되고 하는데 트위터는 그냥 뇌를 여기에 심어버리는 것처럼 아, 차 완전 막히네. 아, 오늘 지각이다. 이런 거 그냥 계속 1초, 3초, 5초 이렇게 계속 올려버리는 그런 실시간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게 궁금한 건데요. 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블로그는 저희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결혼이라는 키워드 인스타에서 보면 긍정이거든요. 누구 결혼식 갔다 왔어 아니면 나 결혼식 사진 올리면서 막 행복한 일상들 올리는 반면 블로그에서는 결혼이란 주제는 이제 무거운 사회 주제로서 그쵸.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하고 친구 결혼 갔는데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굉장히 슬펐다 뭐 이런 같은 사람이어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은 좀 선망, 긍정이라는 어떤 맞아요. 이제 사실은 인스타의 긍정은 이제 긍정을 표방한 부정이 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좀 감상적이고 좀 반추적인 성격이 있는데 트위터는 어느 정도 감성이라고 보면은 될까요? 참고로 GPT는 냉소와 유머라고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유머가 좀 제일 큰 것 같고 냉소는 좀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인데 해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트렌드의 흐름이라는 거 이제 누가 올려주셨는데
트위터가 뭐그 140자 제한을 뒀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말을 자꾸 이렇게 그 안에서 말이 막 자꾸 만들어지고 밈이 원산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그 트위터에서 뭔가 이슈가 되면 다 인스타에 가거나 스레드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트위터가 시작인 것도 있고 그 저희가 말한 그 하이디라우에서 말한 순디 소스도 그 순디라는 사람이 트위터 인플루언서거든요. 그러니까 막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있듯이 트위터에도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트위터가 좀 다들 냉소라고 말했는데 뭔가 평가하고 이런 것도 좀 더 커서인지 재미없으면은 그냥 바로 묻혀서 다른데 바이럴도 안 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라도 바이럴인 것 같으면 너 이거 바이럴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좀 잘 걸러져서 다른 채널로 유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 트위터 뭐 등등 이런 소셜 미디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스레드는 지금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들 느끼세요? 어떠한 감성, 어떠한 전 딱 그 스레드 처음 나왔을 때가 엄청 기억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때 트위터에서 엄청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스레드가. 왜냐하면 인스타 하는 사람과 트위터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떠올려지는 심상이 너무 다른데 예를 들면 인싸와 아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스레드가 인스타에서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싸가 아싸 자리 다 뺏어간다고 얘네 맨날 트위터 재밌는 거 훔쳐가더니 이젠 지들이 만들려고 스레드까지 만들어? 하는 식으로 엄청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네네네. 근데 스레드는 특히 익명이 없고 진짜 그 인스타 계정 그대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트위터 분들은 얘네 완전 쿨병 걸렸네 하면서 이렇게 점점 잊혀져 가는 분위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스레드 사람들이 늘어나서인지 약간 그들만의 문화가 새로 맞아요. 생겨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원문을 찾을 때 예은님이 스레드에 좋은 원문이 많다.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신상 과자가 나왔어. 쳐보면 많이 나오던데. 오, 전 그럼 보통 트위터에 쳐봤는데. 원래 그랬어요. 왜 스레드를 참고하세요? 그것만 쓰진 않죠. 당연히 저는 온갖 거 다 이제 하는데 보통 원문 찾을 때 블라인드와 스레드를 가장 잘 이용합니다. 왜냐면 명확하게 말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둘러서 얘기 안 하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더 선호하고 스레드가 최근에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는 이유는 트위터적인 속성도 있는 거죠. 굉장히 트렌디한 거, 내가 먼저 써봐야지 이러고 막 대단히 이거에 사용기를 쓴다기보다는 나 이거 사봤다가 중요한 거라서 간결하고 목적성 있게 그냥 그래서 스레드의 원문을 좀 이용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저도 약간 스레드가 진짜 좋다고 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일단 다 반말로 시작하고요. 맞아요. 초면인 사람들한테도 되게 스치나 트치나 하지 않아요? 트치나 하지 않죠. 안 해요. 네. 안 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그들만의 문화가 자리 잡힌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처음에는 그 너무 오글거렸어요. 그 안녕 하면 이모티콘. 이런 아니가 게 아니라 스하리라고 해야 맞아, 된대요. 스하리. 너무 오글거린다 했는데 이제 나도 좀 익숙해졌어. 그냥 하도 그 많이 이제 접하니까 그냥 그런 저항감은 조금 낮아졌다. 민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인스타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더 약간 솔직하게 드러낼 수는 있는데 트위터만큼 익명성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 나의 체면도 유지하고 싶고 말도 하고 싶고 약간 이런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스레드는 갑반인 감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진짜로 스레드 개 같은 물론 트위터도 이죠. 근데 스레드는 SNS와 커뮤의 단점과 갑반인의 단점을 섞어놔서 감성이 괴랄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본인은 되게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뭔가 정확하지도 않고 개인의 의견인데 그걸 너무 자기를 표방하면서 말하잖아요. 나 이런 거 하는 몇 년 차인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그냥 자기 생각인데 막 폭삭소가수다나 언슬전 이런 거 보면서도 막 엄청 평론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보니까 아무 이야기도 아니야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인스타를 보다가 그 어그로에 끌려서 들어가요. 그래서 심지어 설치까지 해. 네, 없거든요. 근데 설치까지 했다가 또 개소리야? 저도 똑같이 어그로거든요. 어그로에 끌려서 항상 그걸 봐요. 그래서 저도 현아 씨 같은 부정기를 겪다가 그냥 이젠 깔아놔요. 그냥 어차피 내가 또 어그로 끌려서 들어갈 걸 알아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스레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솔직한 배설소.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의 전문 뭔가 지식을 뽐내는 게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설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른 생각만 하고 어떻게 올바르게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솔직하게 배설하는 공간인가 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좀 내 상식에 벗어난 뭔가 그런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비행기 타면 아주 어린 애기들은 이 기압 차이 때문에 막 내내 울잖아요. 근데 그게 장시간 비행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도 힘들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 뭐 올리면 막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막 엄청 싸우는 거야. 맞아. 근데 이게 좀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어린애를 비행기를 왜 태우냐부터 시작해서 뭐 어린애도 이렇게 양해를 못 해주면 뭐 이렇게 맞아요. 엄청 싸우거든요. 대단하다 느껴요. 그 왜냐면 타고 들어가면 그 사람 다 맞아요. 나와요. 그러니까요. 샵이 어디 네. 있고 막 들어가면 그 사람 자기 애기 사진까지 뭐 다 올리고 난리 났어. 근데 그렇게 막 그래서 너무 대단해. 안 무섭나? 그래서 세상이 안 저는 무섭나? 약간 이런 배설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더 노출되는 차라리 트위터는 하면 누군지 몰라요. 그 유명한 그 순디도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진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막. 그래서 트위터 사람들이 보는 이야기로는 트위터는 그냥 취했는데 스레드는 자기 자신한테 취해 있다. 그러니까- 취해 있는 대상이 다르네. 네, 그러니까 스레드는 그냥 취해서 그냥 이것저것 이야기를 한다면 스레드는 자기를 어쨌든 걸고 한다. 근데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주신 진짜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곳인데 전 이게 여기서 먹힌 이유가 인스타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하면 인스타는 누구나 다 사진 열심히 고르고 멘트 진짜 짧게 막 하나 하고 이런 것들이 문법으로 자리 잡은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스타에 올라가는 게 다 진실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스레드라는 공간에서는 그게 전혀 아닌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인스타를 하던 사람도 재밌는데 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인플루언서 지망생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단순히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이것보다는 약간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사업하면서 요청사항에 스친이라고 적어주면 뭐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뭔가 장사 홍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의 전문성을 막 하면서 내가 신입이어도 면접 본 썰을 막 5개씩 풀면서까지 그런 나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업로드하는 공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생각했어요. 들었어요. 스레드 수익화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트위터 수익화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뭐 블로그 수익화나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스레드 잘하는 법 PDF 파일을 무려 3,755명이 신청해줬어 이러면서 수칭이 된 것 같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인스타나 블로그처럼 스레드는 자기 영향력을 진짜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좀 마케팅하는 채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나를 걸고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저는 트위터랑도 많이 다르다고 느꼈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정보 얻기에는 좋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면접 보는 썰도 있겠지만 나 인사 담당자인데 이렇게 하면 좋더라라는 이야기도 조금씩 있고 인스타랑 블로그를 섞은 거 아닐까? 왜냐면 그런 자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긴 글도 쓸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어쨌든 피드로 증명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근데 이건 아니니까 좀 그 중간의 플랫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위터랑은 오히려 좀 감성이 많이 멀어진 형태로 가고 셀프 PR의 중간 지점에서 지금 이제 감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진짜 맞는 게 가장 스레드스러운 것들이 뭔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스레드가 이제 1년 반 지났지만 아직도 초기 상태니까 그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많냐라는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장 많이 보는 게 난 지금 피부 관리 7년 차인데 모공 되게 관심 많았지? 근데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라 하고 끊겨요.
그러면은 안 누를 수가 없어. 안 누를 눌러야지. 수가 없어. 일단 눌러 이런 건데 아니면은 지금까지 다양한 브랜드 이제 만들고 운영한 브랜드 디렉터인데 하면서 땡땡땡한데 그것도 어떤 분은 뭔 놈의 디렉터가 이렇게 많냐 미니지 이후로 왜 이렇게 많아졌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디렉터도 많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인스타하고 스레드도 이제 메시지나 자기 생각 하나로 요즘은 이제 많이 화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인스타에서는 대세인 것 같은 것들을 메시지를 강하게 해주는 게 조금 더 화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요즘 많이 가는데 이거 좋냐 안 좋냐 이슈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인스타에서는 영어 보내실 필요 없어요. 영어 보내지 마가 인스타에서 잘 나오는 방식이면 스레드에서는 오히려 뭐 어때 돈 있으면 보내는 거지 뭐 히읗히읗 뭐 이런 거고 인스타에서는 또 뭐 학벌 시대 끝난 것처럼 이제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대세라면 스레드에서는 아니야 스치나 요즘 학벌이 가장 중요해. 학교 결국 가야 남는 건 돼. 학벌이더라. 점점점. 최근에 제가 봤던 글 중에 이런 게 공감되는 부분은 스친들아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 것들 하잖아. 나는 근데 결국 사실 이혼은 흠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정반합에서 인스타에서 정으로 이제 강하게 화제를 받으면 스레드는 다시 반으로 가져고 해서 요즘은 그런 이혼 역시 흠이 맞아 이런 글들이 막 되게 화제되는 것도 배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을 쓰는 공간인 거예요. 근데 인스타도 그렇게 치면은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작정을 했지만 결과물이 배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근데 저는 이제 좀 느꼈어요. 왜 트위터랑 다르다고 하는지 확실히 안 게 트위터에서는 결혼 얘기나 이런 얘기를 깊게 안 하잖아요. 보통은 자기가 재밌어 하는 뭐 아이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자기가 정말 주류인 척하고 나 진짜 약간 그냥 인싸야인데 이런 약간 이혼은 흠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SNS가 다 그렇듯 계정이 커지는 게 가치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의도가 이혼이 흠이라는 거를 메시지를 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화제를 많이 받고 싶어서인데 그때 저희 블로그 이제 다룰 때 종민 씨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셨었잖아요. 당시에 티스토리이고 다음 기반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뤘던 주제들이 배꼽 대 빼는 방법, 현대가 정리도, 정주영 회장 어록. 근데 그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사와 다름없이 그냥 무표정으로 가장 유리한 것도 주제를 찾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분들은 대단하다. 뭘로 계정을 키울까? 이 배꼽대는 아니겠죠. 스레드에서는. 그리고 스레드에서 인스타 감성으로 뭐 어디 맛집 이미지 사진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레드는 인사이트 툭 던지고 튀는 게 멋있는 거잖아요. 의도가 그런 식으로 세팅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나를 뾰족하게 드러내야 하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트위터는 사실 익명성이 크고 원하는 사람들과만 놀아도 되니까 이런 폐쇄성이 어느 정도 있고 블로그는 사실 내가 말을 하든 말든 뭐 이웃만 보는 거고 뭐 검색해서 오면 보는 건데 약간 스레드는 좀 더 공개돼 있고 거기에서 호소를 하더라도 엄청 뾰족하게 내 얘기를 해야 더 먹히는 공간이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저도 막 맨날 자극적인 거 보면 어떤 탐정 일 하시는 분이 함정이 막 불륜 잡는 불륜 거? 장설 이런 거 진짜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자기가 일하는 얘기도 전 되게 많이 맞아요. 봤어요. 저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가 네트워킹의 공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샵 스친 1000명 프로젝트 이거 달고 맞아.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GPT한테 물어봤어요. 왜 스레드에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전문적인 얘기를 이렇게 영업하든 해주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GPT가 왜냐하면 트위터에서는 전문성을 건드리면 반박당해서 쳐맞고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블로그에 올리면은 아무도 안 보니까 스레드에서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트위터는 진짜 약간 처음 왔잖아요. 화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거에 진짜 종사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없었다 약간 이렇게 진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인용이 달려서 전문가가 와서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만약에 그런 거 올리면 사진이 기반이니까 어쨌든 증거를 되잖아요. 근데 이 스레드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뭔가 사진으로 자기가 증명하지 않고 그냥 말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댓글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보여지는 게 전부
여서 스레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는 이제 채널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이제 각 채널별로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저는 인스타그램이 요즘은 거의 매거진화가 되어 간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거진인 거예요. 실제 나를 보여준다기보다 조금 더 감도 높은 되고 싶은 나를 좀 더 걸어놓는 그런 형태의 이제 매거진화가 되고 유튜브는 거의 뭐 그냥 이제 쇼핑 채널이 되어 가는 것 같고 근데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이 좀 이제 되고 어떤 정보를 참고하기가 좋을까를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한 게 전문가 호소인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도 그만큼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뷰티 브랜드를 좋아하니까 보면 뷰티 브랜드의 디렉터나 제품 개발하시는 분이 개발 스토리를 엄청 많이 남기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도 사보고 싶다라는 좀 더 진정성이 생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인스타그램만 봤으면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비주얼적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이런 히스토리가 담긴 글을 보면서 좀 더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인스타에 올려놓은 건 사실 결과물의 이미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풀어주는 공간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글 좋네 하고 이 사람 그래서 뭐 했지 하고 들어가 인스타로 연결되고 이런 식의 교류가 있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장소로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실히 네트워킹의 측면이 좀 강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원문들을 봐도 트위터에서 백날 홍보해봤자 처맞기만 했는데 스레드 가니까 그냥 다 쓱 와서 인사하고 사라지고 막 같이 뭐 하고 싶다고 연락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보다 강화하고 싶은 이미지, 브랜딩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더 교류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 클럽하우스 생각난다? 맞아요. 저는 엄청 생각했거든요. 생각했어요. 네, 클럽하우스 한참 그때 코로나 때였죠. 막 이랬을 때 저도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진짜 재밌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클럽하우스 당시에 이제 메리트는 내가 절대 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는 걸 나도 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그 강점이 있었는데 스레드가 진짜 그 전문가 분들이 이제 그런 비하인드 써주는 거나 이런 거 했을 때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의 텍스트화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 기본적으로 소셜 미디어가 인스타그램이 가장 대장격이지만 허세와 PR 사이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싸이월드 때도 그랬고 그래서 막 자랑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많이 사회적으로 성숙했고 예전에 막 포르쉐 타면서 시계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땐 그게 와 멋있다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진짜 유치한 방식의 맞아요. 다 티내고 있네. 네, 조금 더 고도화돼서 다른 방식으로 연출하고 막 저희가 그럴 때마다 항상 항마력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종종 얘기했지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이제 언급량이 늘고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찌됐건 살아갈 거면은 허세는 아니지만 내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팔리려면 직장인이어도 그래서 이런 각자의 위치에서 브랜드 조그맣게 운영하시거나 하시려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성숙해져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죽을래? 이렇게 네가 뭔데? 이거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해야 내 거 하고 살지 언제까지 평생 모두가 전 국민이 취업했거나 쉬는 청년으로 이분법적으로 간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PR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내 거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 이제 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전 그 생각도 있어요. 그냥 이거 다 사회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맞아. 이력서 쓸 때. 그 취준할 때. 자소설 쓰는 네, 그런 거 하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 행하시는 걸 수도 있다. 그럼 석헌님 이제 스레드 만드시나요? 말하다 보니까 좀 깨달음이 와서 인사이트를 하나 던져야겠어요. 그쵸. 네. 이런 거 해야죠. 제주도 몇 년 살아본 전문가가 하는 말. 유튜버 13만까지의 네, 그럼 아니면 14만 갔을 때 내가 절대 안 했던 행동 뭔지 알아? 오 잘한다. 안 알려줘. 알아? 이런 거 점점점 하고 끊겨야 되는 거죠.